자, 우리 오늘은 경우의 수 우리 풍산자 교재 161쪽 펴본다. 자, 161쪽을 보면 386번이 있는데 이 문제는 쉽습니다. 386번을 보면 다항식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너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항이 모두 몇 개냐 이런 얘기야. 서로 다른 항들을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 출연한 A하고 B하고 두 번째 곱해지는 X, Y, Z는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냥 열심히 전개를 하게 되면 AX, AY, AZ, BX, BY, BZ 6개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 그지? 근데 이건 뭐 쉽게 낸 거, 그걸 좀 더 복합적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리를 보면 A에 대하여 X, Y, Z랑 곱한 게 하나마다 3가지. 그 다음 또 B는 A랑 또 전혀 다른 문자니까 또 B에 대해서 또 3가지. 그래서 여기에 출연된 문자 2가지마다 곱해지는 파트너에서 출연되는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상은 6가지다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뭐 아주 쉽죠. 그 다음에 388번을 보는데 약수의 개수. 자, 일단 요거는 한번 정리를 좀 하자.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자연수 있는데 얘를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A의 M제곱, B의 N제곱, C의 L제곱 이렇게 됐다고 할까? 소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 그지? 이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N이라는 합성수의 N의 양의 약수의 총개수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중학교 시절에도 등장했던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거든? 혹시 아는 학생? 어떻게 계산? 몇 개지? 양의 약수의 총개수. 지수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그 다음 지수에다가 하나를 또 더하고, 그 다음 지수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다 곱한 게 전체 양의 약수의 총개수야. 알았지? 기억해야 돼. 상당히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N의 양의 약수의 총합. N의 약수의 총합은 몇 개일까? 얼마일까? 몇 개가 아니지? 얼마일까? 얘는 이만큼 있는 약수들을 싹 다 더하면 얼마냐라는 소리잖아. 물론 다 약수구에서 하나씩 더하면 되긴 하겠지만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가 M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여간에 마지막 M제곱까지 싹 다 더한 것과 그 다음 1 더하기 B의 1제곱 B의 제곱해서 B의 N제곱까지 싹 다 더한 것과 그 다음 1 더하기 C 더하기 C제곱해서 C의 L제곱까지 싹 다 더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곱하면 그게 바로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된다라는 것. 이거는 꼭 외우고 있도록 하자는 거야. 오케이? 자, 얘네들을 보면 이게 아마 쌤은 알기로는 중학교 때인가 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72를 한번 볼게. 72 8분 7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쟤네들의 양의 약수를 다 구한다 또는 몇 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2, 4, 8이지. 2가 3개까지 있으니까 2가 없는 경우, 2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로 나누고 3은 하나도 없는 경우 3의 1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나눈 뒤에 얘네들을 이제 곱해보겠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에 있는 각각을 곱해서 바닥에 표현을 해보면 1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2는 2고 4고 8이고 3, 1은 3, 3, 2, 6, 3, 4, 12, 3, 8, 24 9잖아. 9, 1은 9, 9, 2, 18, 4, 5, 36
72.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6, 9, 1, 2, 3, 4, 6, 8, 9, 12, 18, 24, 36, 72. 이 모든 약수가 이 바닥에 다 표현됐단 말이야. 그치? 우리한테, 야, 약수를 다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약수를 다 구하라가 아니라, 약수의 총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소인수분 했을 때 지수가 3까지 갔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 즉, 2가 없는 거, 즉, 1. 이걸 이제 나중에 2의 영제곱이라고 배우는데, 지금은 당장 몰라도 상관없고, 1. 2 하나, 2 두 개, 2 세 개 곱해진 것. 1, 3 하나, 3 두 개 곱해진 것들을 서로 다 가로와 세로에 있는 것들을 곱해서 이 바닥에 몇 개 있어? 12개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놈은 지수가 3이고 얘는 지수가 2인데 3하고 2로 곱한 게 아니라 2가 하나도 없는 것 하나 추가. 오케이? 3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는 것, 1개인 것, 2개인 것, 3개인 것. 4가지마다 집중! 4가지마다 상에 하나도 없는 거, 1개인 거, 2개인 거 돼서 3가지. 그들을 곱하다 보니까 4, 3, 12. 그래서 지수가 n이면 a가 출현하지 않는 경우, 1인 경우까지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m에다가 지수 m에다가 1 추가시키고 n에다가 1 추가시키고 n에다가 1 추가시켜서 다 곱한 개수만큼이 바로 양의 약수의 토탈 개수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 더하는 원리를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2 세제곱과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을 곱하면 1 곱하기 1은 이거야. 1 곱하기 3은 이거야. 1 곱하기 9는 얘야. 오케이? 그 다음 2 곱하기 1은 얘야. 2 곱하기 3도 얘야. 2 곱하기 9는 이놈이야. 오호, 그러면 4 곱하기 요놈, 그지? 4 곱하기 3, 요놈. 4 곱하기, 오케이. 나머지 것들도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해놓고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얘네들이 다 바닥에 다 출현하는 거야. 그리고 다 플러스 연결되니까 토탈 합에 관한 질문에 대답이 되는 거지. 이거 다 펼쳐놓고 이것들을 다 더해도 되지만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해서 그 덩어리들만 곱해도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했지만 이 원리를 토대로 일반화시켜놓은 게 요놈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베이스로 해서 388번을 보면 아주 쉽지. 왜? 얘는 24밖에 더 되냐? 24는 3, 8, 24니까 2가 3개, 3은 1개란 말이야. 그지? 오케이? 그럼 이 문제에서는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니만 물어봤단 말이야. 네, 경우의 수다 보니까. 하지만 내가 양의 약수의 총합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그려보도록 할게.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한다? 지수 3에다 1 더하고 지수 1에다 1 더해서 4, 2, 8개가 3에다 1 더하고 1에다 1 더해서 4 곱하기는 8개다. 그러면 저희 만들어진 8개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양의 약수 총합은 얼마니? 라고 혹시나 물어본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과 3의 1제곱이면 1 더하기 3의 1제곱 요 둘을 때려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1이고 2고 4고 8이니까 15냐? 오케이. 15 곱하기 4니까 60이 되겠네. 됐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정리하고 저 양의 약수의 개수하고 총합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개념 노트에다가 정리하도록. 이따가 정규 시간에 들어가서는 개념 노트, 그동안 개념 노트 한두 번 내가 또 점검 안 한 거 있는데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야. 저 집 갔다 와야 돼. 벌써? 알았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목요일 날 점검할 테니까 그때까지 목요일 올 때는 갖고 와. 다 저기 해놨으려고 믿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90번 보자.
자, 390번은 이것도 이제 자주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요렇게 생긴 그림에서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돼 있어. 쉬운 할까? 해놓고 여기 A, B, C, D, E 영역을 표현해놓고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다. 서로 다른 5가지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색깔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소리야. 색깔이 5가지 있다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 안 돼 있네. 오케이? 내가는 거기다가 표현을 해.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 자, 적어. 자, 그림에서 A, B, C, D 영역을 5가지로 돼 있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서로 다른 5가지, 서로 다른 이렇게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이 표현을 해. 자, 각 영역을 어딘지 알겠어? 그치? 오케이. 서로 다른 5가지라는 오케이. 잘했어. 자, 됐지? 아니.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거고 서로 다른 5가지. 지금 5가지 색이 서로 다른지 아니면 몇 개가 같은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바라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서로 다르겠지?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같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줄 읽어보면 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그 다음 괄호 잘 봐. 괄호에 뭐라고 돼 있니? 단 같은 색을 2번 사용해도 된다. 알았니? 같은 색은 2번을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집중해야 돼. 인접한 영역 A랑 B랑 인접했지? A랑 C랑 인접했지? A랑 D랑 인접했지? A랑 E랑 인접했지? B하고 C 인접했다, 그지? B하고 D는 떨어져 있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B하고 D는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맞니? C하고 E도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 속에는 색깔 서로 다른 게 5개인데 서로 다른 5개를 다 칠하겠다는 건 아니고 서로 다른 5개를 다 칠할 수도 있지만 4개만 칠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왜?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으니까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을 칠한다면 B하고 D는 같은 색 이렇게 칠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서 이 영역을 서로 다른 색칠로 칠하는 방법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 있다. 나중에 이제 조합도 배우고 순열도 배우고 조합도 배우고 뭐 조합만 알아도 뭐 되긴 될 텐데 아니야, 순열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정확하게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면 또 다른 관점으로 또 설명도 할 텐데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이 A라는 녀석은 B, C, D랑 모조리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하나의 색을 칠하고 나면 B, C, D는 A에 칠하는 놈을 절대 칠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놈이 우선 결정되는 게 제일 좋아. A에 색 칠할 수 있는 색은 모두 몇 가지야? 그렇지. 빨주, 노초, 파 해서 뭘 칠할까? 5가지를 칠하겠다. A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그러면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겠니? 그렇지, 4가지야. 4가지. 만약에 여기 빨간색 칠했다 그러면 이게 노란색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얘 칠한 거 안 돼? 여기 칠한 것도 안 되니까 오케이, 3가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돼. 얘는 얘하고 얘 칠한 것만 피하면 되지.
네. 아까 말했듯이 B에서 칠한 걸 또 칠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오케이, 여전히 세 가지죠. 됐니?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야. A에 칠한 것 안 돼. D에 칠한 것 안 돼. 나머지는 상관없어. 세 가지. 알겠어? 이해하겠어? 오케이. 이걸 산수 계산하면 540까지네. 경우의 수는 지금 교재에 있는 것, 또 쌤이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로 고민 많이 해야 되고,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냥 이론적인 것만 안다고 해서 풀리는 거 절대 아니야. 경우의 수는. 또는 더하라, 그리고는 곱하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기본 베이스는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마다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철저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 확실하게 알아먹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 자, 이 비교는 책에는 바로 없어. 근데 보니까 연습 문제 쪽에 있어. 비슷한 문제가 있어. 자, 그래서 미리 설명해 줄 테니까. 자, 문제는 이 390과 같은 문제. 같은 조건의 질문인 거야. 네, 내가 문제를 안 썼잖아 지금. 책에 있는 문제니까 쟤랑 똑같은 조건이야. 영역이 이렇게 5가지가 있고 A, B, C, D 있고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이 바닥에다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돼. 조건이 똑같지, 그지? 즉 같은 색을 2번 사용해도 된다 이 말도 들어있는 거야. 그렇다면 근데 얘하고 보면 쌤 어차피 비슷한 형태의 질문이잖아요. 맞아,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내가 굳이 비교하세요 라고 놓은 이유는 다르다는 거야. 굳이 난이도를 좀 보면 조금 쉽고 조금 어려워요.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알았니? 먼저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좌측에 있는 거랑 비교해 가서 본다면 여기 모든 면과 이웃하고 있는 A, 널쩍한 면이 있잖아, 그지? 그 놈의 역할을 하는 건 얘는 좀 코딱지만 하지만 A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왜? 이 A는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여서 A, B, C, D랑 모조리 다 인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A가 요 A랑 동일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아. 그치?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비교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 B는 A만 피하면 됐어. 자, 그 다음 C는 어쨌건 A하고는 항상 붙어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B만 피하면 되는 거야. A와 B만. D는 A와 C만. E는 A와 D만 피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볼래? A를 먼저 5가지 할 거라고. 그 다음에 B를 색칠할 텐데 B는 A에 색칠한 것만 피하면 되지. 오케이. 좀 이따가 C는 B하고 A하고 B만 피하면 되지. 오케이? D는 A하고 C만 피하면 되잖아. 문제는 E야. 아까 요 마지막 E는 어땠어? 바로 앞에 있는 D만 피하면 되잖아. 물론 A는 항상 인접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D에 그 색칠한 것만 피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놈은 D에서 색칠한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어머나 B하고도 붙어 있잖아. 처음에 B가 어떤 색을 칠했는지도 신경 써서 피해야 되는 거야. 아까는 여기다가 내가 빨강색을 칠하고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칠하고 다시 이런 노란색을 칠해도 상관없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똑같이 얘를 빨간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노란색 칠했다 치자, 파란색 칠했다고 하자고, 초록색 칠했다고 하자.
그러면 다시 노란색을 칠한다? 안 된단 말이야, 얘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아까랑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러면 이 마지막에 칠하려고 하는 이 상황은 바로 요 D에서 어떻게 색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결정이 돼요. 응? 아까는 뭐 무조건 G 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지? 잘 봐야 돼? 자, 봅니다. 자, 노란 거는 똑같이 네 가지. 요, C도 세 가지.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요 D가 얘가 칠한 거랑 얘가 칠한 거랑 똑같을 때, 그지? 여기에 첫째는 B하고 D가 같은 색으로 칠했을 때, 두 번째는 색깔을 좀 바꿀게. 파란색으로 바꿔. 두 번째는 B하고 D가 다른 색을 칠했을 때로 나눈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B하고 D하고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를 첫 번째라고 하면 걔는 그냥 한 가지잖아. 네가 칠하면 그냥 칠하면 되는 거니까 선택이 없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E라는 입장은 A를 피해야 되지. 근데 B하고 D가 같은 색이니까 그 색을 칠하면 둘 다 동시에 피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몇 개 남았어, 색깔이? 오케이, 세 가지. 또는 어떻게 하라고? 답이 없지. 오케이? 또는 엄밀하게 말하면 또는 이렇게 되는 거지. 5가지, 4가지, 3가지, 1가지, 3가지. 또는 5가지, 4가지, 3가지 하고 이렇게 되는데 5, 4, 3이 공통이니까 인수분해하듯이 묶은 거야. 그랬지? 또는 우리 둘이 다를 때가 있다. 그지? 잘 봐. 여기 5가지, 4가지, 3가지. 근데 얘가 D가 A도 안 되고 C도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럼 이미 두 개는 자격 박탈이야. 근데 B하고도 달랐으면 좋겠대. 그럼 남은 색은 몇 가지야? 오케이, 2가지가 올 수 있다. 여기에 그러면 B가 D랑 다른 색을 칠했을 때 E는 그럼 뭐야? E는 A도 안 돼, B도 안 돼, D도 안 돼.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으니까 2가지. 알았지? 다릅니다. 나머지 계산은 너희들이 해서 정답을 내주면 돼. 오케이? 이 두 번째 문제는, 비교 문제는 책에는 개념 정리해 놓는데 이게 399번 164쪽 펴보라. 399번이지, 그지? 요거랑 같은 패턴이지? 그림이 좀 다를 뿐이지? 오케이? 나중에 피드백하면서 복습하고 숙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자, 그 다음에 392번 보자. 요번 주는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잖아. 금요일도? 일주일. 일주일이다. 와. 좋네. 자, 392번을 보면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동전 이렇게 있어. 얘네들을 가지고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어. 1번,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2번,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 지불 방법.
번째, 지불 금액. 일부. 100원짜리 한 개만 내도 되고, 10원짜리 한 개만 내도 되는 거야. 지불 방법의 경우에 수하고 지불 금액의 경우에 놓고 보면 지불 방법은 뭐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아. 오케이? 상대적으로 또 요게 지불 금액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얘는 수용도로 좀 보면 자,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해. 100원짜리 지불 안 해, 50원짜리 지불 안 해, 1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해. 10원 지불한 거지. 1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해. 그러면 20원이야. 10원짜리 세 개를 지불해. 그럼 30원 지불한 거야. 근데 100원짜리 지불 안 하고 50원짜리 한 개 지불하고 10원짜리를 지불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50원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60원이야. 이렇게 지불하면 70원이고 이렇게 지불하면 80원이야. 맞지? 그렇게 따지면 쌤 그럼 50원짜리도 두 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지불 안 하고 50원짜리 한 두 개와 10원짜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좀 뭐야? 100원이야. 110원, 120원, 130원. 그치? 100원짜리 한 개니까 이제 100원짜리 출연합니다. 이렇게 지불하면 100원이야. 뭐 이렇게 지불해도 뭐 어쩌고 다시 치기 하는 거지. 이런 걸 수용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마다 100원짜리는 한 개밖에 없지만 지불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때마다 50원짜리는 두 개가 있지만 지불을 안 할 수도 있어. 10원짜리는 세 개가 있지만 지불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들이 갖고 있던 개수에다가 하나씩 더해. 흡사 약수의 개수 카운트 할 때의 방식과 비슷하다. 그지? 오케이? 이가 한 개, 이가 두 개, 이가 세 개인데 이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1 곱하기 얼마 해서. 그런 논리처럼 비슷하다. 근데 얘는 좀 차이가 있다면 자, 요 1이라는 게 플러스 1이 뭐야?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걸 전개하다면은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지불 안 한 거지. 즉 빵빵빵은 지불하지 않은 거잖아. 그런데 괄호에서 뭐라고 했어? 영어는 지불하는 것을 제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개는 빼줘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니? 요 말들 이해하겠어? 오케이. 산수니까 2, 3, 4 곱해서 1 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지불 방법은 이게 금액이 얼마냐, 몇 개냐에 개의치 말고 무조건 개수에다 하나 더 하고 개수에다 하나 더 하고 개수에다 하나 더 해서 빵 곱한 다음에 하나씩 더한 게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너도 나도 쟤도 싹 다 지불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1을 하나 빼주는 거랑 계산하면 돼. 반면에 지불 금액은 좀 다르지. 왜 그러냐면 봐라. 100원짜리 한 개 지불하면 얼마야? 100원이야.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면 얼마야? 100원이야. 방법은 내가 이제 요거 뭐 껌이라고 할게. 껌 한 통을 샀는데 100원이래. 그래서 슈퍼 가서 사장님한테 10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하고 껌을 갖고 올 수도 있지만 50원짜리 두 개가 있길래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고 껌을 한 통 갖고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지불한 방법은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지불한 방법은 각각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지불한 금액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안에 지불한 금액이 중복되는 게 생길 거 아니니? 그지? 그럼 그 중복되는 걸 빼면 되지 않냐 싶겠지만 아주 간단한 카운트가 되는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좀 개수가 많고 그러면 복잡하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한다. 봐봐 얘들아. 10원짜리는 날고 줘도 30원까지 못 맞는지. 그러니까 10원짜리는 많아봐야 3개니까 30원, 50원과 합쳐서 80원, 90원도 안 나오는 거지. 40원은 못 나오는 거야. 130원, 140원 안 나와. 180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원짜리는 네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50원이나 100원에 합류가 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근데 50원짜리는 두 개가 있다 보니까 50원짜리 두 개 내면 얼마가 돼? 100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원짜리 한 개에 100원과 50원짜리 두 개에 100원이 동일한 금액이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을 합치면 50원 단위로 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50원짜리 한 개로 50원. 50원짜리 두 개를 내든지 100원짜리 한 개를 내든지 해서 100원. 그치? 100원짜리 한 개하고 50원짜리 한 개를 합치면 150원. 100원짜리 한 개와 50원짜리 두 개 다 합치면 200원. 네 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얘를 금액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0원. 금액으로 50원. 100원. 150원. 200원을 얘네들은 50원과 100원짜리 50원 두 개와 100원짜리 한 개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 단위가 되는 거예요. 맞아? 반면에 10원짜리는 빵원, 10원, 20원, 30원 하지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50원, 60원, 70원, 80원, 100원, 110원, 120원, 130원, 150원, 160원 아이고 금방 가겠다. 그지? 이렇게 이 수용되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안 되잖아. 그지? 이거만 제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도 원리는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빵원. 4 플러스 빵원 곱하기 너는 1, 2, 3. 3 플러스 1 해서 빵원은 지불하면 안 되는 금액이니까 1 빼준다는 말이야. 알았죠? 자, 다시. 지불 방법은 뭐 50원 가지고 100원을 지불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50원짜리 두 개하고 100원짜리 한 개는 지불 방법 자체가 다르니까 각계로 각각하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집중. 지불 금액은 50원 가지고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50원과 100원 합쳐서 50원 단위로 금액을 환산하고 10원짜리 가지고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10원짜리 열거 해서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빵원 추가, 3개에다 빵원 추가해서 곱하되 빵원은 안 되니까 하나 빼주는 계산을 해야 된다. 알았죠? 명심해야 된다? 오케이, 정리. 형사 몇 분이냐? 7분. 7분. 15분.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분열은